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회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이 회로의 여러 요소들 공부를 했습니다. 자, 회로에 등장할 수 있는 요소들이 뭐가 있느냐. 자, 회로. 자,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이제 역시 축전기죠. C, 여기 이제 전기 용량이고요.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저항이죠. 이제 R로 썼죠. 그리고 요런 배터리 V로 썼죠.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도선으로 쭉 연결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도선 자체가 이제 이 지금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 도선인데, 특히 이 이제 R 저항도 도선이죠. 근데 이제 R은 저항이 상당히 큰 부분이고요. 나머지 실선으로 주어진 부분은 단순하게 이 저항이 0인 그냥 도선입니다. 실제로는 저항이 완전 0이 될 수는 없겠지만은 거의 아주 이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결해 가지고 닫힌 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회로를 통과하는 전류가 어떻게 되며 축전기의 전하가 어떻게 이제 축전이 되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푸는 전반적인 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전기에서는 저 C는 이제 전기 용량이고요. 이 왼쪽을 갖다가 A라 그러고 오른쪽을 B라 그러겠습니다. 물론 이제 A, B 쪽에는 이제 연결이 되겠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근데 이제 연결돼 있다 치더라도 이제 그 중에서 이 부분만 따로 뽑아서 이제 보는 거죠. 자, 여기에 만약에 C에 전하가 Q라는 전하가 왼쪽에 축적이 돼 있으면 오른쪽에는 이제 마이너스 Q가 축적됐다고 봐야 됩니다. 총 전하는 0이니까. 이때 요 A 부분의 전이하고 여기는 Q를 양의 값으로 가정해 가지고 Q라는 전하가 축적되어 있는 그쪽하고 그다음 반대쪽을 이렇게 전이차를 계산하면요. 요게 C분의 Q다는 게 여기 이제 우리가 배운 거죠. Q는 CV다는 거꾸로 쓴 거죠. 요걸 통상 우리가 V라 그랬죠. 요게 이제 전이차입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단순하게 차이만 보는 게 아니고 어느 쪽이 더 높으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Q가 축적된 쪽이 더 높다. 물론 Q가 이제 마이너스면은 반대가 되겠죠. Q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Q가 플러스가 되죠. 그럼 B가 더 높죠. 근데 이 식이 그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축전기에 등장하는 요 중요한 이제 관계식은 바로 요 식이 되겠습니다. 요 식. 그다음 저항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 C는 참고로 전기 용량이죠. 요렇게 저항이 요렇게 이제 주어져 있단 말이죠. 자, 여기도 요 왼쪽을 A라 그러고 오른쪽을 B라 그랬을 때 만약에 요 저항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다. 물론 이제 이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요 AB가 이 도선 전체에 연결돼 있다는 얘기겠죠. 그 중에 이제 일부를 그린 거죠. 자, 요 때는 똑같은 요령으로 VA-VB는 여기 이제 양단에 걸리는 전이차에 해당되죠. 요거는 IR이다. 그 중요한 거는 I 값이 양수일 때,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그린 요 그림대로 실제로 전하가 흐르고 있다면 이때는 A가 더 높다는 얘기죠. 얼마나 더 높으냐? 바로 IR만큼, B보다도 A가 IR만큼 높다. 만약에 I가 마이너스라면 이때는 거꾸로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전류에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2A가 흐른다는 얘기나 왼쪽으로 마이너스 2A 흐른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지금 I가 주어지면 요 I에 의해서 A가 B보다도 IR만큼 높다.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사실 옴의 법칙이죠. 여기 이제 저항이 등장했을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본 지식이죠. 자, 그 다음에 배터리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V라는 배터리가 주어졌을 때는 이때는 A하고 B라 그러면은
그럼 반드시 V는 양수입니다. 참고로 여기 지금 C, R, V는 다 양수입니다. Q나 I는 양수 될 수도 있고 음수 될 수도 있죠. 하지만 V는 요거 이제 양수로 보시고요. 자, 그럼 A, B 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VA-VB는 요거는 V입니다. 이거는 회로가 뭐 닫혔든 열렸든 항상 배터리 양쪽에는 V만큼 이렇게 전이차가 걸려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배터리 자체가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죠. 축전기하고 비슷한데 축전기는 두 개가 똑같고 배터리는 한쪽이 큽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는 반드시 긴 쪽이 이 양의 값이고 이제 음량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높고 낮으면 확실합니다. 그래서 V는 이건 양수로 보고 A, B 주어졌을 때 A 쪽의 전이가 B보다도 V만큼 높다.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실선으로 주어지면 이때는 여기 A, B라 했을 때 이거는 VA-VB는 뭐겠습니까? 전류가 있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이건 0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런 실선으로 주어지는 이건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요 두 번째 공식, 요 공식 쓰면 되죠. 요 공식에 하면은 R이 0이면은 VA, VB가 똑같죠. 전류가 흐른다 할지라도 I가 있을지라도 R이 0이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저항이 0이란 말이죠. 여기는 그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실선으로 연결된 부분은 다 등전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으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저항이나 이 축전기를 연결할 때 연결 공식도 우리 공부를 했죠. 직렬 연결할 때, 병렬 연결할 때 가지고 저항일 경우, 축전기일 경우 두 가지가 서로 이게 식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 아시죠?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말이죠. 대부분의 이제 쉬운 문제들은 이 저항에 연결하는 그 공식을 알면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런 문제 하나 해봅시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V를 연결했단 말이죠. 여기 이제 R1이고, 여기 R1이고, R2고, R3다. 자, 이때 이제 흐르는 전류의 I가 얼마겠느냐. 자, 참고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배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이제 이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지 않습니까? 왼쪽, 오른쪽 봤을 때.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맞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 I 값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면은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아주 그 근본적인 그 법칙 모르더라도 저항의 연결 공식 이용해서 할 수 있죠. 자, 요거는 뭐하고 등가냐 하면은 요 R1 그대로 놔두고 R2, R3 병렬이니까 요거를 R 첫 번째 이퀴밸런트 값이 뭐냐면은 R2 더하기 R3분의 R2, R3 여기 바로 요 저항이에요. 요 두 개 연결한 거하고 똑같고 요거는 또 뭐하고 똑같으냐 요 두 개를 또 직렬로 연결했으니까 요걸 하나로 보면은 R1 더하기 R2, R3 over R2 더하기 R3 요 전체가 저항이죠. 요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 똑같단 말이죠. 그 여기에 이제 전류 I가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식에 ohm의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따라서 I는 IR은 V니까 V를 R 이퀴벌런트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R1 더하기 R2, R3 over R2 플러스 R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간략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수가 좀 복잡하지. R1, R2 더하기 R2, R3 더하기 R3, R1 분의 V에 R2 더하기 R3 이제 여기에 정답이 되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저항의 연결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회로를 간략하게 이렇게 도식화한 다음에
최종적인 이제 저항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칩시다. 여기 R이 5개죠. R1, R2, R3, R4, R5. 자, 이때 흐르는 전류 I가 얼마냐? 자, 이거는 불행하게도 저항의 연결 공식으로는 안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렬, 병렬 연결을 조합해 가지고는 이런 스타일의 복잡한 이제 이 전체를 하나 이제 요거에 해당되는 R 이퀴벌런트를 찾아야 되는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단순한 연결 공식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런 걸 풀려면은 이건 못 풀면 안 되잖아요.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푸느냐는 이 사실 복잡한 문제라 가지고 직접 풀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일단 식이라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단순한 직렬, 병렬, 연결의 조합으로는 안 된다는 거를 각자 한번 시간을 좀 투자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는지. 병렬로 해가 직렬로 이렇게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른 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게 뭐냐? 이제 이거예요. 그게 바로 키르호프의 법칙 하는 겁니다. 키르호프의 법칙. 스펠링이 키르호프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데요. 자, 요거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회로가 주어지면요. 이제 회로가 이렇게 하나 주어졌단 말이죠. 이렇게 회로가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요 예에서 보다시피 회로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얽혀 있단 말이지. 이렇게 막 이렇게 얽혀 있다. 이게 이제 각 요소들이 저항도 있고 뭐 측정기도 있고 뭐 배터리도 있고 배터리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조합된 이런 회로에서 각 부분의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전류도 아까 하나만 물었는데 R1을 통과하는 전류는 얼마냐, R4를 통과하는 전류는 얼마냐 이렇게 다양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어졌을 때, 자 중요한 거는 이때 우선 식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식을 작성하는 요령을 갖다가 키르호프의 법칙은 주고 있습니다. 작성하는 요령, 이제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키르호프의 법칙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푸는데 회로 안에 보면은 이 룹이 여러 개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그린 그림에는 룹이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뭐 이건 한재에 불과합니다만은 요것도 하나의 룹이죠. 요것도 하나의 룹이죠. 요것도 룹이죠. 요것도 룹이죠. 그리고 또 있죠. 요것도 하나의 룹이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룹이죠. 그리고 또 이것도 하나의 룹이죠. 노란색. 룹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거꾸로 돌리고 두 번 돌리고 하면 무한대에 해당되는 룹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룹마다 식을 하나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루프마다 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룹이 아주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독립되는 룹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개수가 딱 주어져 있어요. 사실은 요 경우에는 요 기본 룹이라는 것 보면 이제 딱 하나씩 따로 된 요 네 개, 방이 네 개지 않습니까? 말하자뭐 기본 룹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요는 이제 네 개인데 어쨌거나 지금은 모든 룹마다 식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식이 존재하는데 이제 식이 요 얘기하는 요 식이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게 환선 법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르호프 법칙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환선 법칙입니다. 존재하는 환선 법칙. 환선 법칙 하는 거. 환선하는 게 바로 룹을 얘기하죠. 그 룹마다 주어지는 법칙이에요. 자, 이건 뭐냐? 각 루프마다 요소들이 있죠.
루프에 존재하는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룹 하나만 딱 이제 룹만 독립적으로 그렸습니다. 여기 룹이에요. 여기 주어진 룹입니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니죠. 그 중에 이제 룹 하나만 딱 끄집어낸 거지. 여기 보면 여러 요소들 있잖아요. 요소들. 자, 요 요소들이 뭐냐? 저항이 될 수도 있고, 축전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배터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여러 개, 저항도 여러 개 올 수 있고, 뭐 축전기도 마찬가지, 배터리도 마찬가지. 그랬을 때, 이제 요 양단을 갖다가 우리가 이름을 지어가지고, 양단에 이렇게, 그 다음에 실선은 이제 이거는 전이차가 0이니까, 요 양단에 전이차를 쭉 대주는 거예요. 전이차. 각 요소들 양단의 전이차를 요들의 삥 돌아오면서 한 바퀴 다 돌린 거죠. 의 총합. 요 총합하는 거는 딴 게 아니라 루프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총합한 거죠. 한 바퀴 도. 총합은 0이다 하는 게 바로 환선의 법칙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걸 이제 우리가 1번이라 그러고 요걸 2번이라 그러고 요 사이에 무슨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요거를 또 다른 요소가 있죠. 3번이라 그러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라지 n번이 있고 또 요도 요소가 있죠. 요소들이 이게 저항 또는 축전기 또는 배터리들이 쭉 존재하는데 그래서 V1 빼기 V2 하면은 요게 이제 첫 번째 여기 이제 여기 첫 번째 요소 1. 요거는 요소 2죠. 요소 1은 1, 2번, 요소 2는 2, 3번, 요소 3은 3, 4번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다는 거예요. V2 빼기 V3. 요거는 요소 2의 양단의 전이차이죠. 요거는 요소 1의 전이차. 요거는 요소 2의 전이차죠. 이걸 갖다가 쭉 합쳐주는 거예요. 제일 끝에는 왜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바로 요소 n이죠. 요소 n의 전이차이는 Vn-V1이 되겠죠. Vn-V1. 이게 바로 총합입니다. 요 계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렇게 상쇄되죠. 인접한 게 다 상쇄돼 가지고 0이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당연한 걸 갖다가 이제 환선의 법칙이다 해가지고 루프마다 이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환선의 법칙 아시겠죠? 자, 요거는 각 루프마다 식이 하나 존재하는 거니까 일단 루프 개수가 무수히 많다고 보면 무수히 많은 식이 이미 등장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한 게 이제 첫 번째고요. 여기에 첫 번째 환선의 법칙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요 그림에서 보면은 요런 장소 있죠. 예를 들어 요 장소라든지 또는 요 장소라든지 요런 삼거리 뭐 경우에 따라서 사거리 될 수도 있습니다. 요런 거를 영어로는 장시현 우리말로는 분기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분기점에 등장하는 식이에요. 분기점의 법칙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렇게 이제 세 군데가 만나는 여기 뭐 네 군데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일단은 세 군데만 이해만 하면은 모든 거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요때는 이제 여기 이제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등 요소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요소는 어디엔가 있는데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분기점에서만 보면 이건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요때 말이죠. 요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I1, I2, I3라 했을 때 요 분기점에서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전부 합하면 I1 더하기 I2 더하기 I3 요거는 0이다. 이게 바로 분기점 법칙이에요.
만약에 요 세 개가 아니고 여러 개다 그러면 두 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개가 들어가는 게 I1이고 요렇게는 I2가 되겠죠. 그럼 I1 더하기 I2가 0이다는 얘기는 I2는 마이너스 I1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여기에 2A다 그러면은 요렇게 들어가는 거는 마이너스 2A예요. 근데 마이너스 2A나 거꾸로 2A나 같아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분기점 중에서 요걸 이제 요걸 우리가 삼거리라 그러면 요건 이거리니까 사실상 분기점이 아니죠. 거기서는 그냥 바로 통과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이거리 다시 말하면 두 개가 만나는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그대로 이제 I1 하나면 충분합니다. 근데 세 개 이상일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요 세 개를 더하면 0이라는 얘기는 세 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네거티브겠죠. 다 포지티브면은 뒤에가 0 될 수가 없잖아요. 다 0이면 물론 가능한데 만 0이 아닌 게 하나라도 있으면은 네거티브도 반드시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보통 이렇게 써져. 이제 이게 분기점 여러 개 있다. 여기 I1이고 여기 I2고 딴딴딴 해가지고 라지 n개가 들어간다. IN이다. 그러면 시그마 i가 1에서 n까지 i는 0이다. 이게 바로 분기점 법칙이에요. 여러 개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분기점 법칙을 이용하면은 전류가 막 이제 여러 개 등장하는데 모르니까 이제 일단 미지수로 써야죠. 하지만은 한 분기점에 들어가는 총 전류의 합은 0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세 개의 경우에 봅시다. 여기 아까 했는데 여기 I1이고 여기 I2다. 자, 여기 I3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세 개 합체가 0이라는 얘기는 I3 이꼬르 요식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I3는 마이너스 I1 더하기 I2죠.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자, I1하고 I2가 주어지면 요 I3는 마이너스 I1 더하기 I2란 얘기는 이걸 달리 그리면은 똑같은 그림입니다. I1이고 I2면은 요거 마이너스를 없애고 대신에 요렇게 I1 더하기 I2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분기점 법칙은 딴 게 아니고요. 전류의 양은 그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전하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거예요. 전하에 말하자면은 보존의 법칙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법칙이죠. 그래서 분기점 법칙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소개한 환선의 법칙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법칙인데 이거를 이제 법칙이란 이름으로 써가지고, 근데 놀랍게도 요 법칙을 이용하면은 아까 제가 소개한 아주 어려운 문제도 적어도 이제 복잡성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아까 그 제가 소개한 이 복잡한 거 있었죠. 이런 경우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간단한 요 키르호프의 법칙 요 두 가지 딱 보면 어떻게 보면 아주 심플하죠. 그냥 분기점에서는 총 전류의 양이 이제 보존된다는 이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루프 환선에서는 총 전이차의 합은 이 전이차를 쭉 합하다 보면 다시 뺑 돌아오니까 결국은 총 그건 0 돼야죠. 그래서 식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는 바로 이런 거예요. 쉬운 것도 사실은 다 성립됩니다. 여기는 V이고 R이고요. 자, 이게 이제 루프죠. 여기는 분기점은 없죠. 분기점 3거리 이상만 따지면 된다 그랬죠. 분기점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전류는 하나면 되는 거예요. I 딱 하나면 됩니다. 근데 I 이건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I가 얼마냐 이걸 풀어라 이거예요. 물론 이제 옴 법칙 쓰면 쉽게 나오는 R분의 V가 답이죠.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옴 법칙 모른다고 보고 오로지 키르호프의 법칙만 안다고 보고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I가 이제 흘러가니까 자, 여기 이제 요소가 두 개 있습니다. 요소는 첫 번째 요소는 R이죠. R
양단 R이 이렇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I가 이렇게 흐른다고 했으니까 요걸 우리가 1이라 그러고 요걸 2라 그러면 V1 빼기 V2는 뭡니까? 자, 아까 공부했죠. 이건 IR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요 2에서 여기 이제 1이고요. 여기 2인데 2에서 쭉 요거는 전이차가 없으니까 이 2점을 요 옮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2에서 1 해가지고 V2 빼기 V1은 뭡니까? 요거는 이제 배터리 양단의 전이차죠. 참고로 전이차를 합할 때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마구잡이 그냥 V 쓰면 안 되고 쭉 돌아가는 방향 따라서 출발점 요소를 출발해가 요소 통과한 뒤 이렇게 돌아가니까 빨강색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은 물론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돌아가니까 처음 닿는 데서 나중을 빼죠. 그러니까 요 V를 통과할 때는 여기 먼저고 여기 나중이죠. 그래서 여기 먼저 나중이니까 나중 빼기 먼저가 아니고 먼저 빼기 나중으로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빼기 하니까 마이너스 V가 됩니다. 마이너스 V. 까만색으로.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오느냐? 환선의 법칙으로부터 분기점이 없으니까 쓸 것도 없고요. 환선의 법칙으로부터 요거 더하기 요거는 0이다. 즉 IR 더하기 마이너스 V는 0이다. 따라서 V는 IR이고 따라서 I는 R분의 V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다 풀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야 될 상황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다 풀기는 어렵고요. 식만 서는 거를 이제 두 번째는 좀 복잡한 겁니다. 참고로 아까 소개한 이런 거 이거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뭐 시간 나면은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요 문제는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으로 미룹시다. 자,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소개하려는 거는 요런 겁니다. 배터리가 3개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를 R1이라 그러고 이걸 R2라 그러고 R3라 그럽시다. 그래서 V1, V2, V3라고 그럽시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 이제 V1, V2, V3는 주어져 있고 R1, R2, R3도 주어져 있죠. 이제 우리가 찾으려는 게 뭐냐면 전류예요. 근데 전류가 지금 보면은 도선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통과하는 걸 I1이라 그러고요. 요렇게 통과하는 걸 I2라 그럽시다. 그러면 요렇게 통과하는 거 I3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I1, I2, I3가 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만 알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냐? 다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요 V1을 통과하는 요 전류는 얼마겠습니까? 요거는 I1이죠. 그다음 요거는 I2고 요거는 I3죠. 그래서 요 I1, I2, I3만 알면은 모든 이제 이 전류를 다 알 수 있는 건데, 자, 여기는 이제 분기점이 있죠. 분기점 몇 군데 있습니까? 분기점이 2군데 있죠. 여기도 분기점이고 여기도 분기점이죠. 근데 분기점은요, 요 등장하는 분기점 중에 사실은 다 독립이 아니에요. 요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성립합니다. 자, 요 분기점 1이라 그럴까요? 분 1이라 그럽시다. 요거는 분 2라 그럽시다. 그래서 분기점 법칙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분기점 법칙. 자, 첫 번째는 분기점 1이죠. 여기서는 흘러 들어가는 게 I1, I2, I3죠. 그래서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는 0이다 하는 식이 하나 나왔죠. 자, 분기점 2는 어떻게 됩니까? 2는 이제는 흘러 들어가는 거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나가는 게 I1이니까 흘러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 I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I2, 마이너스 I3가
0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가만 보시면 두 식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분기점 법칙은요, 모든 이 점마다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독립적인 것만 찾으면 됩니다. 요거는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독립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만 찾으면 결국은 이제 i3 대신에 이거는 마이너스 i1 더하기 i2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다시 그리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여기 R1이고 R2고 R3 여기 이제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가죠. 자, 여기 이제 I1이에요. 여기 I1, R1이고요. 이건 R2고 여기 이제 I2죠. 그다음 R3에는 아예 그냥 요걸 대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I3라는 문자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방향까지 틀어주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I1하고 I2만 이제 미지수로 정하고 그 다음에 I3 부분은 아예 그냥 요 분기점 법칙 이용해가지고 요 답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분기점 법칙은 해결된 거죠. 그래서 분기점 법칙은 없어지고 이제 남은 미지수는 두 개만 풀면 됩니다. 이제 I1이 얼마냐, I2가 얼마냐, I3는 I1, I2 알면은 답이 나오죠. I3는 뭐 하면 됩니까? 요 두 개를 대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I1, I2만 그래서 두 개의 미지수가 필요하고요. 식이 몇 개 필요하냐? 두 개의 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요 기본 방이 두 개죠. 요 방 하나하고 요 방 하나하고 방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기본 방의 개수하고 미지수의 개수가 딱 맞게 돼 있어요. 원래 보면은. 그래서 그런 어떤 기하학적인 어떤 뭐 그런 수학적인 사실인데 어쨌거나 그거는 막 우리가 하다 보면 경험 삼아 하다 보면 생기게 되는 알게 되는 이제 그런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I1, I2가 이거 풀려면은 요 I1, I2가 만족하는 식을 두 개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왼쪽 방, 요 왼쪽 방, 오른쪽 방 해가지고 왼쪽에 여기에 이제 환선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자, 왼쪽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V1이고 여기 V2고 여기 R1이고 여기 R2고 여기 I1이고 여기 I2죠. 자, 이제 요 돌아가면서 도는 방향은 뭐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막 여기서 출발할까요? 출발해가지고 요렇게 돌았다가 또 요렇게 돌았다가 요렇게 돌았다가 요렇게 다시 오는 걸로 요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스텝, 요 스텝에서 요건 밑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자, 요건 이제 아까는 우리는 여기서 빼주는데 그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전체를 합할 때 마이너스 곱하기 합해주나. 그래서 이제 그건 하나 요령인데 근데 사실은 보시면은 쭉 가면서 이제 아까는 시작에서 끝을 뺐는데 이제 끝 빼기 시작 각 요소마다 그렇게 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 V1만큼 점프했죠. 두 번째는 I1이 흘러가는 쪽이니까 더하기 해서 마이너스 I1, R1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이 전류를 거슬러서 올라가니까 더하기 I2, R2가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V2를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V2는 보다시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V2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원위치 됐죠. 이게 0이다 하는 게 첫 번째 식입니다. 여기 이제 I1과 I2가 다 등장하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환선의 법칙을 적용해 주는 거죠. 자, 오른쪽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기 V2고 여기 V3고 여기 R2고 R3고 여기는 I2고요. 여기는 I1 더하기 I2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로 갔다가 요 요소 그 다음에 원위치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4개 요소를 거치죠. 자, 첫 번째는 V2죠. 첫 번째는 V2 여기서 올라가니까 두 번째는 이제 감소하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이것도 감소죠. 마이너스 I1 더하기 I2 곱하기 R3. 네 번째는 더 감소죠. 마이너스 V3는 0이다. 그래서 식이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요 식하고 요 두 식. 이거를 이제 연립으로 풀면은 I1, I2를 알 수 있다. 바로 이거예요. 이제 푸는 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뭡니까? 이거 연립 방정식이죠. V1, V2, V3 그 다음에 R1, R2, R3는 주어져 있고 I1, I2만 미지수죠. 미지수가 두 개 등장하니까 이제 이걸 연립으로 풀면은 답이 나옵니다. 자, 푸는 요령이라는 게 딴 거 없습니다. 식을 이용해 가지고 일단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식을 정확하게 쓰는 거. 참고로 이런 건 회로 방정식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